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입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에 있는 남해보리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암 아래쪽에 있는 남해바다의 모습입니다. 보리암은 신문왕 3년인 683년에 원효대사가 보광사로 창건했습니다. 이성계가 이곳에서 산신령에게 백일 기도를 하며 조선왕조를 열 수 있게 해주면 이 산을 전부 비단으로 덮어주겠다며 기도를 드렸고, 왕에 오른 이성계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나 산을 전부 덮을 비단을 구할 수 없어 비단금자를 써 이 산의 이름을 금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절 이름을 보리암으로 바꾸었으며 임금이 이름을 하사했다는 산은 남해 금산이 유일하며 양양 낙산사 홍련암, 강화군 송모도 보문사와 함께 한국 3대 기도처이고 관세음보살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가락국 김수로왕도 보리암에서 기도를 하고 대업을 이루었다고 하며 김수로왕의 칠왕자도 외숙인 장유국사 옥보선이를 따라 출가하여 보리암에서 수도하다가 다시 가야산을 거쳐 지리산 반야봉에서 수도하여 견성 성불하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도인과 현인달사가 보리암에서 수도하여 가피력을 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보광전 내부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으로 서천축 아유타국 허공주가 모시고 왔다고 하며 보광전에서 기도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보광전 뒤쪽의 모습으로 완전 바위로 되어 있으며 이 바위를 통해 김액선이 보광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위 아래에서는 기도가 잘 된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보광전에서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김액폭 약 22m인 김액이 보광전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보광전의 좌향은 해좌사향으로 김액선 방향입니다. 들어온 김액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향방향인 사방향 하늘과 좌방향인 해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보광전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보광전 혈의 가로 크기는 약 10m로 혈의 영역은 기둥 영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광전 혈의 세로 크기는 약 7m로 기둥 영역과 일치하며 보광전은 재물이 들어오는 부열이 됩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관세음보살상 중앙을 김액선이 통과하여 대웅전의 영량을 높이는 모습으로 혈이 된 거의 모든 대웅전의 김액선은 가운데 모셔진 부처님상의 중앙을 통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광전 앞에 있는 예성당의 모습으로 김액이 보광전에서 멈추어 이곳으로 김액이 들어오지 않아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청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노인성을 바라보는 간성각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예성당 백호방에 있는 범종각의 모습으로 이곳 역시 김액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청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광전 뒤쪽에 있는 석불전의 모습으로 김액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청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석불전 뒤에 있는 산신각인 살령각의 모습으로 김액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청룡 쪽이 바위로 된 안반에 산령각이 쑥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백호 쪽도 마찬가지로 바위로 된 안반의 백호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보광전 청룡방에 있는 만불전인 극락전의 모습으로 바위로 된 안반 속에 쑥 들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액폭 약 30m인 김액이 극락전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극락전의 좌향은 해좌사향으로 김액선 방향입니다. 들어온 김액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향방향인 사방향 하늘과 좌방향인 해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극락전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극락전 혈의 가로 크기는 약 17m로 혈의 영역은 기둥 영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극락전 혈의 세로 크기는 약 10m로 기둥 영역과 일치하며
극락전은 재물이 들어오는 부열이 됩니다. 보리암전 3층 석탑의 모습으로 가야 김수로 왕비 허태우가 인도에서 올 때 가지고 온 돌로 만들었다고 하며 명당으로 기가 강한 곳으로 알려졌으나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리암 제1명소로 가장 기가 강해 명당 중의 명당으로 알려진 해수관세음보살상은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광전 백호방 아래에 있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이곳 역시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극락전 아래쪽에 있는 이성계 기도처를 기리는 선은전의 모습으로 대한중흥 송독비라고 쓰여진 비각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산신령에게 기도를 했다는 곳으로 이씨 기단이라고 쓰여 있으며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동굴처럼 생긴 곳으로 이곳 안에서 이성계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혈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보리암의 모습으로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산 쪽 모습입니다. 주산이 대단한 바위로 되어 있어 기세가 대단한 모습이며 안반 아래에 보광전이 위치하고 있어 보광전이 대단한 기도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룡 쪽 모습입니다. 청룡이 안반으로 꽉 틀어막고 있는 모습으로 그 뒤로 외청룡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스님들이 기도하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백호 쪽 모습입니다. 백호가 안반으로 되어 있어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정이 강할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보리암 조안산 쪽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으로 바다 쪽을 향하고 있으며 보리암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의 절경이 일품입니다. 섬들이 저 아래쪽에 보여 절이 기도처로 높은 지위에 있을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보리암은 안반에 형성된 대단한 기도처로 보광전과 극락전이 명당인 혈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보광전은 안반 바로 아래 형성되어 있어 기도처로서 효험이 있는 명당이 되었고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소문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해수 관세음보살상은 혈이 아니어서 명당이 아니며 또한 명당으로 소문난 보리암전 상층 석탑도 기맥이 들어오지 않아 혈인 명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처와 득도처는 틀린 것으로 기도가 잘 되는 터라고 하여 득도하는데 좋은 터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안반으로 되어 있는 기도처는 기가 강해 기를 받는 기도처로는 좋아도 성정이 강해질 수 있어 공부하는 득도처로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 보리암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